먹고 싶은 욕구를 매번 이겨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번 한 번만 먹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또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잘 참아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배도 들어가고 위도 작아진 것 같으니까 먹고 싶은 욕구도 줄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살을 뺐는데도 먹고 싶은 욕구는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이전에 먹던 대로 먹어서 이 원래대로 체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라고 알려져 왔지만 사실 뇌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올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날씬한 분들에게는 나도 한번 살이 찌고 나면 뇌가 살이 찌는 체질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이미 살이 찌신 분들은 앞으로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칼로리 식이 조절을 했다가 보통의 표준 식단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몸은 곧바로 칼로리를 조절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유펜 의과대학에서 먼저 쥐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쥐에게 고칼로리 고지방식이를 하게 한 뒤에 음식 섭취량을 잘 조절하는지 신경회로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1일만 고칼로리 고지방식이를 하게도 하고, 3일만 하게도 하고, 5일 동안 하게 하고, 14일 동안 하게도 하고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MRI를 봤더니 3에서 5일 정도만 고칼로리 고지방식이를 한 쥐들은 칼로리 섭취량을 잘 조절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뇌의 세포가 활성화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10일에서 14일 동안 고칼로리 고지방식이를 한 쥐들은 뇌의 세포가 활성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상교세포는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에 둔감해지고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는 뇌의 능력은 망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활성화된 뇌세포는 성상교세포라는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뇌와 장 사이의 신호전달 경로를 제어하고, 두 번째는 위가 음식에 반응해서 올바르게 수축해서 위를 채우고 비우도록 조절하는 화학물질들이 나오도록 합니다. 10일 이상 고칼로리 고지방 식이를 하면 성상교세포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칼로리를 조절하는 신경회로가 차단이 되고 위의 제어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간 고칼로리 고지방 식이를 하면 칼로리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쥐밖에 안 되잖아, 사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쥐에 대한 연구가 공개된 지 5개월 후인 6월에 바로 최근에 예일대 의대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이 네이처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정상 체중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은 단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조절을 잘하는지, 지방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조절을 잘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정상 체중인 사람 30명, 비만인 사람 30명을 대상으로 설탕을 먹게 하고 또 지방을 먹게 한 후에 MRI로 뇌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상 체중인 사람은 설탕이나 지방이 위에 들어가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었습니다. 설탕이 들어왔으니까 만족감을 느끼고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없도록 몸이 동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설탕이 들어왔을 때는 날씬한 사람들보다 뇌 활동이 천천히 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느려지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들어왔을 때는 뇌 활동이 일어나지도 않고 도파민도 반응을 별로 안 했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뇌를 관찰하여도 설탕과 지방을 먹었을 때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서 음식 섭취량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 이 실험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연구진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살을 빼서 정상 체중이 되면 다시 음식 섭취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3달 동안 비만이었던 사람들을 평균 10kg을 감량시키고 다시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중 감량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일대 의대 연구팀은 여기서 비만이었던 사람은 체중을 감량해도 뇌의 문제로 이 포만감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을 했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 10kg 감량으로는 뇌를 정상적으로 돌리지 못하고 요요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 연구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이 빠지는 정상적인 뇌 체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코기 위주로 먹는 것입니다. 이 앞선 네이처지 연구에서 살코기를 섭취했더니 도파민 방출을 통해서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방 섭취를 종용하는 뇌의 활동을
진정을 시켰습니다. 쇠고기는 안심, 사태, 우둔살, 돼지고기는 안심, 다리살 등이 뇌의 정상적인 섭취 조절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3끼 중에서 한 끼에 몰아서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그동안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먹었던 것을 기준으로 기억하고 제일 많이 먹은 것 정도를 먹어야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구조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 먹은 양은 많지 않더라도 한 끼에 폭식으로 몰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한 끼 먹는 양을 많이 먹지 않아야만 뇌의 체질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과 유산균을 같이 잘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유산균은 도파민을 생성해서 식이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유산균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흡수를 향상시켜 줍니다. 김치나 된장, 요거트와 같은 발효식품에 유산균이 풍부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발효 자체가 유산균이 당으로부터 유산균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김치 박사라고 불리우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님은 김치 속의 유산균은 배춧잎과 이 물관 등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까지도 생균 상태로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반찬으로 김치를 먹어주시면 이 유산균 섭취에 도움이 되시는 것이죠. 김치, 된장, 요거트와 같은 음식을 통해서 유산균을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음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산균을 먹었는지, 얼마나 다양한 유산균을 먹었는지 또 잘 모르는 게 단점인데요. 유산균을 더 신경 쓰셔야 할 분들에게는 유산균을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살이 찐 분들이 왜 더 식이 조절이 어려운지, 한번 살이 쪘다가 다시 살을 빼게 되면 왜 다시 많이 먹게 되는지, 이 올해 밝혀진 뇌과학에 대해서 뇌과학 논문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뇌를 정상화시켜서 살이 빠지는 체질로 만들고 요요도 안 오고 하는 체질이 되도록 하는데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해 보셔서 뇌 다이어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